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 제호공학 제2강이죠. 오늘 배울 내용은 제호공학에서 빠질 수 없는 전달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꼭 나오는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그리고 신호흐름선도의 전달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호공학에서의 전달함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기계장치에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기계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계장치에 신호를 줬어요. 즉 입력이죠. 입력을 주면 이 입력 신호는 출력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기계 밖으로 어떤 출력을 나타낼 거예요. 이때 입력이 출력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주는 이 요소를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출력은 입력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한 값으로 출력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값을 기준으로 하면 출력값에다가 전달함수를 나눈 값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전달함수는 입력과 이 전달함수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호공학에서는 대부분 RS를 입력이라고 표시하고요, CS를 출력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우선 단위 임펄스 함수, 임펄스 함수가 뭐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뻗쳐나가는 그런 신호를 의미합니다. 즉 0에서 시작하는 그런 신호를 임펄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입력 신호를 임펄스 함수라고 합니다. 임펄스 함수 같은 이런 내용은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은 단위 임펄스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델타 t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이 단위 임펄스 함수를 주파수의 언어, 즉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1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 계단 함수는 시간의 함수 1로 표현되는데요. 즉 크기가 1이고 시간이 지나도 그 크기를 유지하는 함수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은 문제에서 뭐 단위 계단 함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의 시간의 함수는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을 기계의 언어, 주파수로 바꿔주면, 즉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단위 임펄스 함수가 나왔다 하면 그때의 라플라스 변환된 그 값은 1이고 문제에서 단위 계단 함수, 뭐 단위 계단 입력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시간의 함수는 1이고 1을 라플라스 변환한 값은 S분의 1이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암기해 두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괜히 이거 좀 궁금해서 또 공부하겠다고 제호공학 깊게 파고들면 엄청 어려워져요. 엄청 돌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그리고 입력 신호는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또 다른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블록선도와 신호흐름선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달함수,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입력에서 출력을 도출해내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전달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전달함수를 블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블록선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출력을 기준으로 이 블록선도를 해석하면 입력에다가 이 전달함수를 곱해줬죠. 즉 출력까지 가는 모든 성분을 곱해준 겁니다. 자, 여기 블록선도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입력을 1이라고 봤을 때, 즉 단위 계단 입력이라고 봤을 때 이때의 출력은 어떻게 나타내어지죠? 자, 입력 곱하기 전달함수 G1, G2가 있죠. G1S
곱하기 G2S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의 출력은 G1S, G2S가 될 거예요. 곱하기 1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곱하기 1을 이쪽으로 넘기면 출력에 1을 나눈 값이 되겠죠? 즉, 이때의 G1, G2는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GS와 같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입력이 1일 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전달함수밖에 없다면 이때 전달함수는 그냥 요 전달함수 값을 곱해서 나타내진다는 거. 네,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네, 이번에는 전달함수가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때도 입력이 1이라고 보는 거예요. 입력이 1인 건 단위 계단 입력이라고 했죠. 자, 단위 계단 입력일 때 이때 전달함수는 우선 이쪽으로 가는 전달함수 G1, S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이고 이쪽으로 가는 전달함수 G2 부호가 플러스일 때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네. 네. 네, 이 값이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부호가 달라졌다면 G1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G1의 S 그리고 G2의 부호도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G2의 S 이것이 전달함수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전달함수,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에서 이렇게 전달함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곱하고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것들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블록선도가 이렇게만 나오면 굉장히 풀기가 쉬울 건데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입력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이 블록선도, 요 세 번째 그림의 이 블록선도 뭐랑 비슷하게 생겼죠? 페루프 제역의 구성도랑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 제1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페루프 제역의 구성도. 이 부분이 검출부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제어장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선도 문제에서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블록선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 전달함수를 요 위에서 배웠듯이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전달함수들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하고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다가 다시 입력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을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즉 검출부가 되겠죠. 자, 이럴 때에 전달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S, HS GS와 HS를 곱한 값, 즉 루프 이득이 되고요. 이것 분의 GS 전향 경로 이득으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면 요 밑에 분모에 이 루프 이득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부호가 플러스 부호를 주면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이 부호와 반대의 부호를 분모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쪽에 마이너스 부호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은 그냥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지금 좀 알아두고 갈게요. 이 공식에서 이 부분을 게루프 전달 함수라고 하고요. 이 분모가 0이 되는 이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 암기해 두시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이 게루프 함수나 특성 방정식이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으로 전달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블록 선도에 대한 등가 종합 전달 함수는 R이 입력이고 C가 출력입니다. 즉 입력분의 출력, 전달 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1 플러스 GS, HS, 게루프 전달함수, 즉 루프 이득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분의 GS, 전향 경로 이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전향 경로 이득부터 구해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함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 쭉쭉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전향 경로 이득은 G1, G2, G3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1, G2, G3가 되고요. 나누기 1 플러스 전향 경로 이득을 보면 자, 이 부분 입력 측에서 출력으로 가다가 다시 입력 측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루프 이득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이 부분 두 개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요 1번부터 한번 루프 이득을 찾아볼까요? 루프 이득은 G2, G3 해서 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 G2, G3가 되고요. 루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더해줘야겠죠? 더해줘서 두 번째 루프를 보면 G1, G2, G4가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때도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G1, G2, G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G2, G3 플러스 G1, G2, G4 분의 G1, G2, G3가 전달함수가 되겠네요.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아보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G2, G3, 1, 2, 4, 그다음에 1, 2, 3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갈까요? 다음 블록 선도에서 R분의 C는 R은 입력이 되겠고요. C는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의 입력분의 출력, 즉 전달함수 구하라는 문제죠.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루프 이득 GS, HS로 나타낸다고 했죠. 분의 GS, 전향 경로 이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들의 곱슬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우선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전향 경로 이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첫 번째 G1과 G2를 곱한 값이 있겠죠. G1과 G2를 곱한 전향 경로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또 H1과 G2를 곱한 H1과 G2를 곱한 전향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H1 곱하기 G2가 되고요. 이때의 전체 전향 경로 이득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그리고 또 분모 부분에 1 플러스 루프 이득, 루프 이득을 보면 루프 이득은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입력으로 돌아가는, 입력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함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입력 방향으로 이렇게 오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루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프, 이때의 함수는 G2밖에 없네요. 그래서 G2,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넣어주면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G2, G2 똑같죠. 그래서 G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G2분의 G2의 G1 플러스 H1이 되겠네요. 자, 이것과 똑같은 전달함수가 보기에는 2번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전달함수 문제는 전기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퀴즈에 가깝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답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 규칙에,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블록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운 건 잘 나오지도 않고요.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선 버리고 가는 문제로 생각하시고 우선 이렇게 간단히 나온 이런 문제들만 마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풀어줬던 문제, 그리고 지금 풀었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 완벽하게 연습을 해 놓으신 후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블록선도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 몇 문제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블록선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신호흐름선도 넘어가 볼까요? 이번 배울 내용은 신호흐름선도입니다. 신호흐름선도는 블록선도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신호흐름선도는 메이슨 이득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다는 거.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메이슨 이득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선도에서 우리 암기해온 그 공식 가지고, 전달함수 구하는 공식 가지고 이 신호흐름선도에 적용을 해도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그 공식을 이용해서 신호흐름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신 후에 이 메이슨 이득 공식으로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슨 이득 공식은 뭐 이런 거다라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이득 공식은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보이는 이 델타가 1 마이너스 모든 개별 루프 이득의 합, 즉 루프 이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하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떤 것을 또 여기다 더해주냐면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의 곱. 자, 서로 접촉하지 않는. 이런 게 있으면 루프 이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 접촉하지 않죠. 얘가 1번이고 2번이면 1번과 2번을 곱하고요. 그리고 1번과 여기 3번. 3번이면 1번과 3번을 곱하고 서로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과 3번도 2번과 3번도 서로 접촉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지금 여기가 플러스였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이득의 곱.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곱해줘서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 여러분, 이게 루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야겠죠? 막 이런 거, 막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간단한 것부터 배우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메이슨 이득 공식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델타는 1 마이너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요. 요 m은 그 신호흐름선도에서의 전향경로 이득을 의미합니다. 전향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들의 곱을 전향경로 이득이라고 했죠. 그 전향경로 이득이고요. 이게 일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만약 여기가 또 있고 이렇게 간다면 일로 가는 거 두 개.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줘서 우리 전향경로 구했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요 델타인데요. 이 뒤에 붙는 델타는 자, 신호흐름선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호흐름선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면 전향경로 이득이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전향경로는 이 루프와 접촉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우선 이 전향경로 이득 1번 더하기 이 전향경로 2번의 전향경로에 1 마이너스 이 전향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3번.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1 마이너스 앞에 있는 전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예,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메이슨 이득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전달 함수다. 그냥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신호 흐름 선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 함수,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건 1 플러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였죠. 그런데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분의 전향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 흐름 선도를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하면 이 공식 전향 경로 이득, 우선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요 GS가 되겠죠. GS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GS 곱하기 마이너스 HS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은 GS 곱하기 마이너스 HS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S HS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GS H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줘서 1 플러스 GS HS분의 GS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과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구한 값이 똑같지요.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 구하는 공식, 이것만 이용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 좀 유의하셔서 암기해 주시고요. 이 신호 흐름 선도가 기출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호 흐름 선도에서 R분의 C는 R분의 C, R은 입력이고 C는 출력이죠. 즉 입력분의 출력, 전달 함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메이슨 이득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1 마이너스 GS HS, 즉 루프 이득이죠. 분의 전향 경로로 우선 구해보면, 자, 전향 경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경로가 G1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G2가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고요.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다시 돌아가는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가는 루프 이득이 이게 하나가 있네요. 그죠? G1 H1 곱하기 G1 H1은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플러스 G2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을 찾아보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공식 가지고도 신호흐름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히 한번 구해봤고요. 우리 메이슨 이득 공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메이슨 이득 공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전달 함수 MS는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이거 이쪽으로 입력해서 출력까지 가는 거 G1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래 G2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G1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있나요? 없지요? 루프 이득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G1 하나와 G2도 보면 G2와 이렇게 가는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 있나요? 없지요? 지금 요 델타 K가 이 앞에 있는 전향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향 경로 G2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 이득은 없지요. 루프 이득 여기 하나 있긴 한데 여기서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향 경로 G2가 되고요. 델타 1 마이너스 모든 개별 루프 이득의 합, 개별 루프 요거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G1 H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접촉하지 않는 두 개의 루프 이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전달 함수는 1 마이너스 G1 H1 분의 G1 플러스 G2가 되겠습니다. 2번하고 좀 전에 간단한 공식 가지고 구한 것과 똑같은 전달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메이슨 이득 공식은 우리 어렵게 나온 신호흐름 선도에서 사용을 하고요. 우선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신호흐름 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스스로 한번 좀 전에 간단하게 알려드렸던 그 공식 가지고 한번 전달함수 찾아보시고요. 좀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신호흐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R, 입력이죠. 그리고 C,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신호흐름 선도에서 간단하게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까요? 1-GS HS 분의 전향 경로 이득 GS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향 경로 이득부터 구해볼까요? 전향 경로 이득,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우선 1번을 보면 G1, G4, G2가 있네요. 그죠? G1, G4, G2인데 G2 먼저 써줄게요. 곱하는 거니까 G1, G2, G4가 있고요. 두 번째 G1, G4, G3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 G1, G3부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G3, G4 나누기 1 마이너스 전향 경로 이득은 요 분모에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요번에는 루프 이득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쪽으로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루프 이득 이렇게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두 개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세 개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G1, G4, H1이 있겠네요. 그죠? G1, G4, H1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G1, G4, G2에 마이너스 H2 다 곱해주면 우선 마이너스 써줘도 되죠? 마이너스 G1, G2, G4에 H2 그리고 또 세 번째가 G1, G4, G3에 H2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G1, G3, G4에 H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1 마이너스 G1, G4, H1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G1, G2, G4, H2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이것도 역시 플러스 G1, G3, G4, H2 분의 G1, G2, G4 플러스 G1, G3, G4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기를 보니까 똑같은 것을 묶었죠. 그래서 요 똑같은 거 묶어보면 G1, G4, G1, G4가 있죠. 그래서 G1과 G4를 묶으면 G2와 G3, G2와 G3만 남죠. 그래서 G2 플러스 G3 분의 G1, G4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G1, G4, H1 플러스 G1과 G4와 H2 G1과 G4와 H2 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G1과 G4 그 다음에 H2로 이렇게 묶어서 보면 남는 건 G2 플러스 G3만 남네요. G2 플러스 G3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2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호흐름 선도의 전달함수까지 구해봤습니다. 여러분, 블록 선도도 그렇고 신호흐름 선도도 그렇고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전기적인 지식과 수학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그냥 규칙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난 못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만약 내가 하면서 어렵다, 난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직 연습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습만 많이 하면 많은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어공학 제2강에서 배운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신호흐름선도의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 이거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요. 많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하시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 이용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공학 제2강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제3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